자, 1월 3일 날 범어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받을어음 중 3천만 원을 중앙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를 차감한 잔액을 당좌 예금하였다. 매각 거래로 처리하며 할인율은 연 9%이고 할인 후 만기일까지 기간은 80일이다. 자, 이번에 어음에 할인을 했죠. 자, 할인료라는 건 나한테 어음을 사간 사람이 자기가 보유하는 날만큼의 이자를 받는 거죠. 그럼 이 할인료를 계산을 하는 게 지금 우리 계산하는 방법이 할인료는 어음 만기 시 수령액에 곱하기 할인율, 자기가 원하는 할인율에 곱하기 우리 보유 일수 365 또는 366을 하는 게 우리 할인료를 계산하는 거죠.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 어음 만기 시 수령 가능한 거는 3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이 우리 만기 시 수령액이고 할인율이 9%니까 0.09가 될 거고 보유 일수가 80일이죠. 그러면 80일분의 자,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365라고 잡고 있으니까 그냥 365라고 할게요. 우리 시험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올해는 366일이기 때문에 꼭 언급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하면 금액이 자, 이 금액이 나오겠죠. 그럼 이 할인료라는 건 우리 어음 매입자의 수익이에요. 그럼 당사 수령액은 어음 만기 시 수령액 빼기 할인료를 받게 되겠죠. 우리가 받는 돈이 그 금액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음 만기 때가 3천만 원이고 상대방이 원하는 매입자의 할인료가 59만 1,780원이라서 이거 뺀 돈을 저한테 줄 거라는 거예요. 2,940만 8,220원을 저한테 상대방이 줄 거라는 거예요. 자, 할인료를 구하는 건 상대방 입장에서 먼저 구해서 우리는 상대방이 이 돈 빼고 나머지를 나한테 줄 거다라고 써주는 순서로 하셔야 미래에 여러분들이 이자부 어음이라는 걸 세무 1급 가서 배우시면 이 순서대로 하시면 맞아요. 지금은 무이자부 어음이라서 만기시 수령액이 그냥 3천만 원인 거고 이자부 어음 되면 여기에 이자까지 섞어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하셔야지 정확하게 될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순서가 이거예요. 자, 우리가 받을 어음을 내보낼 거죠. 거래처가 범어산업이고 금액은 3천만 원이고 차면에 우리는 이 돈을 당좌 예금했는데 이 당좌 예금에 들어오는 돈이 이 돈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저한테 이 돈을 줄 거니까. 그럼 내가 받은 돈이 이 금액이 될 거고 그럼 우리 어음에 적혀 있는 우리 회사가 자산 내보낸 금액하고 실제로 받은 금액하고의 이 차이가 할인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금액이 59만 1,780원이 할인료가 되고 자, 이 어음의 할인료는 계정 과목을 영업의 비용인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죠. 그런 계정 과목이 없어요. 자, 그럼 우리 그래서 받을 어음이 대면에 오는 경우 네 가지 이야기했을 때 어음에 추심이 있으면 추심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판관비를 쓰고 어음에 할인해서 매각 거래면 우리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할인료를 처분한다. 이런 거 이야기했었죠. 지금 그 문제예요. 자, 일단 분계 다 해놓고 어느 정도 해놓고 한 번에 입력을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1월 5일. 자, 일시 소유의 목적으로 보유 중인 주식회사 대한상사의 주식 100주
액면 5,000원, 장부금액 6,500원을 주당 8,0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대구은행에 당좌예금에 입금하다. 자, 그럼 우리가 액면가를 사용하는 거는 사채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발행할 때지 그 외 나머지는 안 쓰죠. 저렴한 표현으로 우리 계정 과목 사채와 자본금을 제외하고는 액면가 쓰는 일은 절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얘는 주식 발행하거나 채권 발행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액면가가 나오는 건 전부 다 우리한테 쓸모없는 정보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일시 소유 목적으로 보유 중인 주식이라는 건 단기 매매 증권이다라는 이야기고,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을 우리가 지금 처분하는 거면 우리 장부에 적혀 있던 금액을 지우는 게 첫 번째죠. 그럼 우리 장부에 주당 단가 6,500원이니까 100주면 65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 거고, 그 주식을 주당 8,000원에 처분했으니까 80만 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처분일을 하든지 우리 걸 없애면 우리는 분개할 때 순서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거를 먼저 지우는 걸 순서로 잡는 거예요. 그럼 먼저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을 지우게 되겠죠. 그리고 이 단기 매매 증권을 지우는데 우리 장부에는 65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차면에 우리가 돈 받을 건데 당좌예금으로 돈 받는다. 우리가 받는 돈은 80만 원을 받죠. 그럼 우리는 이 차이 나는 금액 15만 원을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다라고 처리를 하죠. 항상 장부 가액과 우리가 처분한 가액의 차이가 처분 손익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하고 단기 투자 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하고 같은 계정 과목이에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무조건 이걸로 해둘 텐데, 그런데 그 지금처럼 데이터를 수정화 안 해둔 것은 지금 아래쪽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 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아래쪽 계정 과목 쓴 적은 없어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처분 손실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1월 13일 호주 포스코사에 원자재를 수입하고자 한미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하고 물품 대금 1,200만 원과 선적지 인도 조건에 따른 운송료 등 비용 310만 원을 대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그럼 우리가 물품 대금을 지금 지급을 했는데, 자, 우리가 도착을 하면 원재료라는 계정 과목을 쓰죠. 근데 아직 우리가 도착을 한 상황이 아니죠. 그럼 그 단계에 있는 걸 미착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재고 자산 중에서. 그럼 지금 우리는 재고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물품 대금하고 그리고 취득할 때 운송료니까 취득 시 부대 비용이죠. 그럼 전부 다 원가에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원재료가 될 건데 도착하기 전까지 쓰고 있는 계정 과목이 미착품이라는 재고자산 계정 과목을 써요. 우리 실무적으로는 요즘은 잘 안 쓰는데, 근데 혹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계정 과목도 그냥 기억을 해둘게요. 그럼 지금 1,23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린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1,230만 원이 나가고 차변에 이걸 미착품이다라고 써둘 거라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도착하면 미착품을 지우고 대변에 차변에 원재료라고 들어올 거죠. 자, 미착품은 우리 거래처를 꼭 등록할 필요 없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 시키면, 시험 때 많이 시키면 무조건 해야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코드 번호만 등록하라 그러니까 이따가 우리 포스코라고 이렇게 미착품을 등록을 해둘게요. 101번으로 등록하라고 되어 있어서. 자, 다음
11월 15일 회사는 사채를 현재 가치로 발행하였다. 사채의 현재 가치는 4,810만 원이며 사채 발행비 5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대금을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자, 이번엔 사채를 발행했네요. 자, 그럼 사채 발행은 당연히 현재 가치로 발행을 할 거고, 그럼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 발행하면서 손해본 돈이죠. 그럼 이 돈 빼고 나머지가 우리 지금 액면가보다 작게 받았으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다라고 처리를 하겠네요. 자, 그럼 우리 분기할 때는 사채 발행했다면 무조건 대변에 사채, 이 사채 금액은 무조건 액면가를 써야 된다라고 자, 여러 번 이야기했었죠. 자, 그리고 차변에 돈이 보통 예금으로 들어오는데, 자, 우리는 4,805만 원이 들어온 거죠. 4,810만 원에서 사채 발행비 5만 원을 빼고 들어왔으니까, 자, 그럼 차이 나는 우리 195만 원은 우리는 사채를 할인 발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냥 우리 분계 목적으로는 사채 발행하면서 액면가보다 작게 받아서 손해본 돈은 할인 발행 차금, 많이 받으면 할증 발행 차금이다라고 그냥 분계는 하면 되죠. 뭐 이런 목적으로 얘 성격이나 어떻게 처리한다 이런 거 제가 이야기 많이 했던 거지, 우리 실기에서 분계로는 그냥 손해본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분계하시면 돼요. 자, 다음 1월 18일 범어산업 주식회사의 외상매출금 800만 원을 현금 300만 원과 2020년 5월 25일 만기 두산상사 발행의 약속 어음 400만 원으로 받고 잔액은 대구은행 보통예금으로 송금받았다. 자, 그럼 지금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는 거죠. 범어산업의 외상매출금을 우리가 현금으로 300 받고 나머지는 다른 회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배서 양수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머지는 우리 800인데 700이니까 100만 원은 우리 보통 예금으로 돈을 받았네요. 자, 그럼 자, 우리는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니까 자, 얘를 자산을 지우기 위해서 대면에 외상매출금 범어산업 거를 지워주고, 차변에 우리가 돈은 일단 현금으로 300만 원을 받았고, 자, 이제 어음을 받았죠. 이 어음 우리가 발행한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발행한 거 아니면 우리가 어음 받았을 때는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따지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따지는데 대변에 우리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오는 매출채권 개정 과목 있죠. 그러면 일반적인 상거래 연속으로 봐서 얘는 받을 어음이라고 쓰고, 그런데 우리 장부에는 얘 만기가 되면 두산상사한테 첫 번째 우리가 청구를 할 거죠. 그래서 두산상사라고 써둘 거고, 자, 나머지 100만 원은 우리 보통예금에서 돈을 받았죠. 자, 이렇게 처리하면 이번 분계도 끝나네요. 자, 우리 이제 시작이니까 1월달 분계만 먼저 컴퓨터에 입력을 하도록 합시다. 오랜만에 분계하시는 분도 있을 거니까.
2월 2일 날 소유 중인 채권에 대한 이자 12만 원 중 원천징수 세액 18,800원을 차감한 잔액은 현금으로 받다. 자, 이번엔 이자를 받았다라는 건 알겠죠? 현금으로 받다라고 적었잖아요. 그럼 이자 받은 거죠. 자, 그럼 우리 분개할 때 자, 항상 분개 빠르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셔야 될 기준이 우리가 계정 과목이 비용은 차변이고 수익은 대변이다라고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분개 시 수익과 비용은 무조건 전액을 써요. 이 금액을 쪼개는 일은 절대 없어요. 예를 들면 월급이다라고 하면 월급 얼마인데 반대편에 얼마 빼고 줬다고, 지금도 이자가 얼마인데 얼마 빼고 받았다, 이런 식으로 쓰게 돼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은 무조건 전액을 쓰는 거니까 지금 여기도 이자를 받았으면 이자 수익이라는 거 알겠으면 대변의 이자 수익 무조건 12만 원이지 이 금액을 쪼개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기준만 잡고 계시면 얘 이자 받았네. 왜냐면 차변에 현금 받다 적혀 있으니까 차변은 현금이고 대변에는 이자 수익이라는 거 받았으니까 알 거고, 그럼 이자 수익은 무조건 전액 12만 원 적어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18,800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 10만 1,200원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번에 우리가 원천징수를 당하면 세금을 미리 낸 거다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우리가 원천징수를 하면 우리는 예수했다라고 표현해서 예수금이라는 거 쓰고, 이번에 원천징수 당한 건 미리 법인세를 낸 거예요. 그래서 선납세금이다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죠. 시험에서는 그냥 이렇게 안 하고 지금 이 경우에 원천징수액에 대해서 표현을 자산으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이것저것 볼 것 없이 자산이란 글자가 원천징수액인데 적혀 있다. 그럼 선납세금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계정 과목을 우리 실무에서는 그냥 바로 법인세 비용으로 바로 처리를 해버리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그걸로 처리하지 말라고 이 글자를 꼭 적어줘요. 우리가 원천징수를 할 때 돈 주면서 뗄 때 반대 상황. 그게 헷갈리는 건 생각을 많이 안 한 거죠. 왜냐면 이렇게 이자 우리가 주면 이자 비용을 12만 원을 줘요. 그러면 내가 돈을 줄 때 상대방한테 이 돈만 주겠죠. 지금 돈, 회사에서 월급 줄 때 돈 떼고 주잖아. 그게 예수금이잖아. 그러니까 이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 돈 빼고 주죠. 이게 예수금이에요. 그럼 지금 이거는 내고 끝나는 거고, 아래 예수금에 대해서는 그 다음 달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할 때 이 돈은 우리 회사가 납부해야 되는 돈이에요. 내 돈 아니에요. 지금 이때는 예수금 치워야지. 그죠? 지금 선납세금은 우리가 떼고 나서 연말에 법인세 정리할 때에 한 번에 정리할 거고, 이거는 다음 달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할 때에 돈 납부해야 되니까 납부하면서 이건 지워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거 돈 뜯은 거죠? 돈 뜯으면 예수님한테 혼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예수금 하고, 얘는 돈 뜯기면 세금 비리 냈다 이렇게 생각해서 얘 둘이를 구분을 하세요. 자, 원천징수 문제가 나오죠. 원천징수 문제가 나왔는데 아무 말 없으면 그냥 예수금 쓰세요. 자산 처리하라는 말 있으면 선납세금 쓰고. 그 진짜 구분이 안 된다면 차이상에, 왜냐면 얘는 무조건 자산 처리하라고 적혀 있을 거거든. 얘는 아무 말 안 적혀 있을 거거든. 이건 너무 저렴한 표현이지만 그렇게라도 지금 우리 답을 맞추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지금은 이게 답이에요. 아래 거는 제가 예수금 예를 들어 준 거고. 결산하면 상관없다니까. 자, 법인세 이야기잖아요.
이건 결산 때 정리할 거예요. 1년치 법인세 내년 낼 때 이거 빼고 내려고. 자, 원천징수 이행상신고는 언제 하죠? 다음 달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이렇게 했다가 다음 달에 이렇게 낼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연말이 아니죠. 다음 달 10일 날 하겠죠. 그래서 시기로 물어보면 얘들이 전혀 다르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월 4일 거래처 대형 공구로부터 장기 차입한 3천만 원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 200만 원에 대하여 이자 소득 원천징수세액 5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당좌 예금 계좌에서 이체 조기 상환하였다. 바로 예수금 나오네. 자, 이번엔 우리 돈을 빌렸던 장기 차입금 3천만 원 하고 이자 200만 원을 지급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자 200에서 원천징수액이 50만 원 있나 보네요. 그럼 이거 빼고 3,150만 원만 당좌 예금에서 줬나 봐요. 자, 그럼 우리가 분개를 하면 자, 일단 먼저 보이는 게 당좌 예금에서 돈 나갔죠. 그럼 분개할 때 일단 대변에 당좌 예금이다라고 써놓고 그럼 위치가 대변에 당좌 예금에서 돈 나갈 거니까 나가는 이유가 장기 차입금 대형 공구로 빌린 거 그리고 이자 주는 거니까 이자를 주면 이자 비용이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는 장기 차입금은 장부에 적혀 있던 거 지우니까 3천만 원이고 이자 비용은 비용이니까 제가 수입 비용은 무조건 전액을 쓸 거라 그랬죠. 그럼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우리가 돈 줘야 되는데 지금 원천징수 한 50만 원 빼고 3,150만 원만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차이 나는 이 50만 원이 우리는 예수금이라고 적어뒀다가 다음 달 10일 날 원천징수 이행상신고하면서 얘를 지워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내 돈 아니고 지금 이 이자 받아가는 사람이 세금 안 낼까봐 지급하는 사람한테 대신 떼고 내라는 게 예수금이에요. 그래서 내 돈 아닌 부채로 있는 거고 그럼 납부할 때에 부채를 지우기 위해서 얘가 차변으로 가는 거예요. 자, 다음 2월 7일 다음 페이지. 자, 전년도 결산 시 계상된 법인세 미지급분 1,300만 원을 대구은행 당좌 예금에서 차감 납부하다. 자, 전년도 결산할 때 계상된 법인세 미지급분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전기 말에 우리는 법인세에 대해서 미지급 세금이라고 적어뒀겠죠. 우리 기말에 지금 아래 책에도 또 적혀 있는데 우리가 전기말에 정리할 때 차변에 법인세 비용 얼마 예를 들어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이다. 그런데 이 앞에 우리가 기중에 미리 납부했던 선납세금이 예를 들어 1,700만 원 있으면 1,700만 원 빼고 나머지 1,300만 원을 내년 3월 이내에 납부할 거다라고 해서 미지급 세금이다 이런 식으로 써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년도 결산 시 계상된 법인세 미지급분이라는 게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지금 납부하는 거니까 대변에 당좌예금에서 돈 나가고 이 미지급 세금 지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대변에 당좌예금에서 돈이 1,300만 원이 나갈 거고 차변에는 미지급 세금 1,300만 원이다 이렇게 써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얘는 그냥 얘가 이쪽으로 가서 지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말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다라는 걸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 거는 이렇게만 들어오면 되겠죠. 자, 다음 2월 12일 기계장치를 구입하고자 국고보조금 4천만 원을 신청한 것이 정부로부터 당사거래은행의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자, 문제는 밑선하게 빠진 게 상한 의무가 없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보통 예금에 4천만 원이 들어왔다는 건 알겠죠? 그럼 돈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보통 예금이다 4천만 원 이렇게 써놓고, 자 대변에는 상한 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은 계정 과목 국고보조금이라 쓰고, 이 계정 과목은 지금 보통 예금에 들어왔죠? 그러면 보통 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써줄 거예요. 자, 우리 KLF 프로그램은 오른쪽 참고라고 적혀 있는 곳에 자기 짝지가 보이죠? 지금 얘는 우리가 국고보조금이라고 쓰면 오른쪽에 참고에 자기 짝지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통 예금에 들어왔으니까 여기 보통 예금이라고 적혀 있는 얘가 적혀 있는 얘를 선택하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짝지가 오른쪽 있죠? 이걸 가지고 하시면 돼요. 자, 다음 2월 20일 보통 예금에서 지급된 다음 2월분 급여 명세에 대한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월급들이 있는데, 자, 영업부 생산직이 있네요. 자, 월급 입력할 때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하세요. 딱 보고 먼저 기본급, 뭐 식대 전부 다 있죠. 특별한 말 없으면 원래 세세하게 나누면 기본급이 급여 임금이 될 거고, 상여금 계정 과목 쓸 거고, 얘네들은 제수당이라고 써요. 그런데 그런 말 없죠. 그러면 자, 얘 영업분의 영업부 급여 238만 원, 생산부 거 임금 249만 원, 차변 정리 끝났어요. 그리고 대변은 여기에 특이한 거 없이 사회보험료, 4대 보험이 있고 세금이 있네요. 얘네들 전부 다 예수금이고, 이 돈 차감 지급액, 이 돈이 우리가 이번에 지급한 거다라고 쓰면 끝나죠. 분계는 그냥 간단해요. 자, 그럼 분계를 해보면, 자, 월급 주면 차변에 영업부 거 급여가 총 238만 원이고 임금이 249만 원이고, 자, 그리고 이 돈은 뭘로 줬죠? 보통 예금 줬네요. 보통 예금에서 446만 4,800원 줬고, 그럼 나머지 차이 나는 40만 5,200원은 이 돈도 예수금이라고 쓰죠. 우리가 대리 납부하기 위해서 징수한 돈을 예수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인이 안 내고 우리가 대신 납부해 주려고 징수한 돈을 예수금이라고 하니까 세금 외에도 전부 다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자, 먼저 여기까지만 또 컴퓨터에 입력하도록 할게요. 2월 달이죠. 자, 2월 달로 날짜를 바꿔서